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2017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배울 전망입니다. 21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10학년에 적용되는 역사, 사회과학, 교육과정 개정안에 군 위안부 문제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이 18일 발표한 개정안에는 이른바 성노예인 위안부들은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영토를 지배한 일본군에 끌려갔다. 위안부는 제도화한 성노예 혹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예로서 가르칠 수 있다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은 내년 1월에서 2월 이메일 등을 통해 일반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5월께 공청회를 거쳐 교육과정 개정안 완성본 작성에 들어갑니다. 미 공립고등학교 커리큘럼에 군 위안부 문제를 넣으려는 움직임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하고 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빼거나 최소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20일 최근 한국에서 일본군 강제 위안부 폄하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학 일문학과 교수를 즉각 퇴임시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신구 세종대학 총장에게 발송했습니다. 성명서는 역사 왜곡 박유하 세종대학 일문학과 교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망각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한 역사와 지식을 습득하는 대신에 일본 지식인으로부터 비판 없이 흡수한 주체 못할 역사 왜곡을 은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2013년 8월 왜곡 도서인 제국의 위안부를 출판해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잔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폐부에 잠복해 있던 친일의 표현의 극치인 도서를 출간해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했으므로 박유하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초두에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뉴욕주 공립학교 동해병기 표기 법안을 2014년과 2015년 뉴욕주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하는 운동을 주도해온 점 등 그간의 활동을 명시했습니다. 캐나다 외교관이 북한에 억류된 뒤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면담했다고 CNN이 21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리 2명과 통역사 1명이 지난 18일 오전 평양에서 임 목사를 만났고 임 목사의 건강이 양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목사는 약 20여 년간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들며 인도적인 구호 활동을 해왔지만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 16일 임 목사에게 국가전복, 음모 등의 혐의를 씌웠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때 로키 산맥 지역과 중부 대평원 지역에서만 흰눈을 구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역대급 엘니노로 이상 고온이 이어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추운 미국 동부 지방에서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미 기상청 등 기상 전문 매체 예보를 인용해서 미 언론이 21일 전한 내용을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은 이번 주 중 가장 따뜻한 날이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보스턴 16도를 비롯해 뉴욕 17도, 필라델피아 18도, 워싱턴 DC 21도, 샬럿, 애틀란타 22도 등 대서양과 인접한 동부 도시들은 초여름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동부 최북단 메인주의 기온도 10도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동부 지역은 이맘때 예년 평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4도였습니다. 웨더 채널이 예상한 바로는 미국 동부와 중동부 지방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전혀 눈을 볼 수 없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등 오데호 근처 일부 주도 눈 구경이 가능한 지역으로만 꼽힐 뿐이고 로키 산맥이 관통하는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몬태나, 아이다호, 유타 지역에만 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 미인 대회인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지역에서 20일 오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CNN 방송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대회가 열린 플래닛, 할리우드 리조트 앤드 카지노와 그 옆에 파리 호텔 앤드 카지노 앞에서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달려들어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중상자를 포함해 2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오리건주 번호판을 단 20대 흑인 여성이 3살가량의 아이와 함께 타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동승한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테러 행위일 가능성은 배제했다며 그러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행동이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약세가 반영돼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약 7년 만에 갤런당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일 휘발유 가격 비교 사이트인 가스버디닷컴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사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갤런당 1.9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이 $2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9년 3월 25일 이후에 6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갤런당 평균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43센트, 1개월 전과 비교하면 11센트가 각각 낮아졌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의 하락은 국제 유가의 추락이 지속한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난주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 인도분의 가격은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투자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생산량 유지 결정,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원유 채굴 장치 증가세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유 가격은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공급 과잉을 주된 이유로 지적하며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